프로젝트 나는 몸쓰이다. 나는 몸쓰이다. 오늘도 아주 활기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특별한 한 끼가 있으신지요? 한 끼의 식사도 누구랑 하느냐, 또는 누가 준비해줬느냐, 또는 그때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매우 특별한 밥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그 특별한 한 끼로 죽음의 고비를 잘 무사히 넘긴 분들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이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전문가 두 분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경과 교수 홍씨만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양기영입니다. 네. 예. 자, 그런가 하면 오늘은 뭐 또 묵직한 손님이 오셨어요. 자연인 윤택 씨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늘 서울에 살지만 늘 제가 금방 산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반갑게 인사해 주시는 자연인 생물 윤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자연인 윤택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망 원인을 조사한 통계, 2021년 통계를 보니까요. 4위가 뇌혈관 질환이고, 그리고 3위가 폐렴이고, 2위가 심장 질환, 1위가 암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질환들 치료를 받아도 이제 후유증을 안게 되거나 또 재발률이 높아서 환자들을 참 힘들게 한다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것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주제 무엇인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나는 몸쓰이다 오늘의 주제. 이 밥이 나를 살렸다. 죽을 고비 넘긴 사람들의 밥상 이야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식단. 이분들이 한때는 암, 또 심뇌혈관 질환으로 큰 위기를 겪은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특별한 한 끼를 통해서 지금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밥상만으로 뭔가 암을 이겨냈다고 하면은 아주 좀 고가의 어떤 재료로 만든 보양식들일까요?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 좋은 것들만. 근데 오늘 밥상은 감히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밥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이 밥상은 아내가 남편을 또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정성과 사랑을 다해 만든 밥상이기 때문에 이 가치는 감히 가격으로 따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만나볼 분은 바로 부자지간인데요. 아버지가 사경을 헤맬 때 아드님이 아버지를 위해서 직접 밥상을 차려냈고 정말 아무것도 안 드실 때 그것을 드시고 일어나게 되셨다고 합니다. 자, 이 부자지간 몸신으로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몸신! 멋지십니다. 이제 아드님이 먼저 등장하셨고 아버님이 두 분 인사해 주실까요? 저는 73세 김정두입니다. 네, 저는 42세 김형식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들 덕분에 건강을 회복하신 거 맞죠? 예. 그 이야기 좀 들려주실까요? 예, 제가 2005년도에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아이고. 아들이 준비해준 음식으로 밥상으로 건강하게 지금까지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다. 그 뇌경색 이게 지금 꽤 시간이 흘렀단 말이죠. 예. 발생 당시 지금 기억이 생생하시죠? 예, 네. 그 2005년도에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네. 네. 좀 피로가 쌓이고 그 스트레스를 많이 좀 받아서 작업 도중에 그 좌측 한쪽이 마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는데 병원이었어요. 병원에서 이제 영해제를 맞고 한 서너 시간 후에 의식을 약간 찾았습니다. 그때 막 그 의식을 좀 찾았는데 네. 좌측이 또 이 통증이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걸 이제 진통제를 맞고 이제 또 그 통증 진단을 받으니까 그게 목 부종 무슨 고라증인가 기라고. 아, 다른 병 네, 있는 것으로. 이제 그 병까지 같이 가본 것이죠. 아, 다른 병까지. 예. 처음에는 한쪽이 이렇게 마비가 되셔서 그거는 빨리 응급처치가 됐는데 그 뒤로도 이렇게 온 몸이 좀
굳으시고 막 이렇게 움직이시 힘들다고 해서 이거 뭔가 다른 데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질병까지 발견을 한 거죠. 그러면 뇌경색까지 있는 데다가 그런 고환증까지 있으니까 진통제를 안 맞으면은 한 10분도 견딜 수가 없어서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을 하라는 그 이제 건의를 받고 큰 병원으로 와서 수술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판정을 받으면 기분이 어떻을까? 그냥 내려앉는 그런 뭐 끝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 저기는 많죠. 사연은 많은데 그건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 어떻게 보면 가족들한테도 얘기도 못하고 혼자 그냥 입을 들어쓰고 울고 가족들까지 그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통증이 심하면 입을 들어쓰고 울고. 그때 막 쓰러지시고 병원에 계실 때 큰누나 첫딸 결혼식이었어요. 근데 큰누나 첫딸 결혼식이었어요. 근데 결혼식을 바로? 네. 그날 5월이었는데 그럼 못 가신 거예요, 결혼식을? 네, 결혼식을 못 갔어요. 아니 딸 팔짱 끼고 입장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입을 둘러쓰고 울었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대한민국 아버지가 딸 손을 잡고 신랑 저기 있는 데까지 걸어가는 그 순간이 평생 남는 기억인데 야,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기쁨보다도 그게 내가 죄를 것 같아서 미안해서 지금도 미안해요. 그 당시에 놀라셨죠, 김형식 씨. 상상도 못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때 학생이었는데. 여기다가. 그때 대학생 이제 군대를 막 그 제대를 하고 막 복학해서 이제 대학생 이제 2학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쓰러지셨다고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래서 택시 타고 병원으로 갔죠. 그래서 가보니까 아버지는 약간 의식이 좀 희미한 상태로 누워 계셨어요. 제가 처음 본 모습은.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되니까 어떡하지? 무슨 다른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되게 평소에는 되게 엄한 분이셨고 되게 유독히 저한테는 더 엄하셨거든요. 아들이 막내 외동아들인가 봐요. 네, 막내라.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되게 가슴 아프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야, 지금은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근데 뇌경색 이 부분은 완전히 쫙 빠졌습니다. 아무 이상 없나요? 네. 이대로만 유지하면은 숨 쉬고 사는 동안은 괜찮다. 18년 동안 이렇게 재발 없이 잘 지내시는 거 정말 대단한 노력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이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과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 중에서 우리나라는 약 3배에서 4배 정도 뇌경색 환자가 더 많은 편인데요. 뇌경색이 한번 발생한 사람은 뇌혈관에 손상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뇌경색이 재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5년 이내 재발률이 25%로 알려져 있는데 18년 동안 재발이 없다. 이건 정말 관리를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다 걷어차려내고 이겨내는 게 바로 아드님이 만들어주신 밥상 때문이다. 맞습니까? 예. 인정입니까? 예. 네, 예. 특히 이제 그 무한 지방이 바다가 가까워서 어떤 재료를 썼죠? 예. 어떤 재료가 있었죠? 있었죠? 예, 있었고. 네네네네. 일반 밥상이 아니야. 뭐가 있어. 예. 그렇게 마련한 밥상 가운데 특별히 핵심 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재료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이 핵심 재료는 저희가 특별히 우리 슬리피와 김성은 씨 모시고 함께 좀 아주 가깝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예요? 네네. 아니 당연히 좋지 우리 않겠어요? 어디 산으로 가는 거 아니야? 사람을 테러? 살리는 뭐예요? 음식인데 당연히 좋지 이거. 자, 바로 이 안에 아버님을 구한 그 핵심 재료가 있어요. 뭘까? 뭘까? 일단 심상치가 않잖아요. 덜어놨잖아요. 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두 분의 감으로
촉감이 되겠죠. 감으로 한번 맞춰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 제가 주부 14년 차니까 딱 만져보면 뭔지 압니다. 전갈 아니야 전갈. 자, 한번 두 분이 눈을 마주보시고 마주보시고 앞도 옆도 뒤도 보지 마시고 자, 슬쩍해서 손을 한번 집어넣으시고 아니 진짜 서로 손잡을 것 같은데. 예, 집어넣으시고 한번 뭔지 느껴 오나요? 뭐가 왔어요? 다 왔나요? 뭔가요? 이빨 있어 이빨. 잠깐만 스티킹인데? 잠깐만. 두 분 눈을 감아주세요. 두 분 눈 감아주시고 우리 여러분께 살짝 먼저 공개를 하겠습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정은아 씨를 봐봐, 정은아 씨.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정은아 씨.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뭐예요? 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예. 자, 눈 감으시고. 아, 우리 차고. 차가워요. 자, 움직여. 뭘까요? 솔직히 지금 느낌 맞죠? 뭐예요, 슬리피? 나 왔어. 뭐. 아니야. 자, 그럼 낙지. 정답. 낙지. 정답입니다. 역시 주부다, 주부. 저거 잘 만지네. 아우, 제가 알기로 이 낙지가 오늘 온 거죠, 김영식 씨. 제가 오늘 아침에 직접 가지고 오늘 무안에서 올라온 낙지입니다. 바로 이 재료인데, 근데 어떻게 한 마리도 아니고 정말 나 깜짝 놀랐어 진짜. 근데 정은아 씨는 저게 낙지인지를 알면서도 저렇게 놀래는 거 보고 난 진짜 무한하다. 아니, 아이고 무한해. 아니 한두 마리도 아니고 워낙 싱싱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그러면 슬리피 제자리에 좀 다시 넣어주세요. 야, 저렇게 나오는구나. 저 낙지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낼게. 내가 낼게. 역시. 근데 낙지가 생명력이 진짜 강한가 봐요. 근데 낙지 하면은 원래 우리가 옛날부터 왜 소 부러졌을 때 막 먹이면 그 정도로 그 뭐 낙지의 다른 이름이 어떻게 보면 원기 회복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뇌경색이 좋다라는 얘기를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 낙지가? 예, 맞습니다. 이 뇌경색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려면 이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데 이 낙지에는 타우린, 들어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그럼요. 타우린이라 성분이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타우린은 혈압뿐만 아니라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 상승을 억제하고 또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아주 이로운 역할을 해요. 100g당 타우린이 소고기에는 37.9mg, 그리고 이 낙지에는 340mg, 약 9배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거든요. 대박이다. 이 타우린이 이렇게 풍부한 낙지는 뇌경색의 완화와 예방에 도움이 되는 아주 좋은 식재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낙지로 좀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건데 이게 아버님 병원에 계실 때부터 해드렸다면서요? 예, 제가 병원에 있을 때 낙지 죽이나 볶음 또 먹기 좋게 이제 우리 아들이 환자가 먹게끔 잘 해줬습니다. 어떻게 그걸 생각하셨어요? 이게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면서 막 병원밥이 안 맞으시는가 입맛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한리 낙지가 좋아서 한번 낙지죽을 한번 써 가볼까? 그래서 한번 써 갔더니 그릇에 싹싹 긁어 드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진짜 아드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낙지를 어디 장에서 사다가 조리한 게 아니라 직접 낙지를 뻘에 가서 잡아서 아버님께 드렸대요. 아드님이. 예, 일단 그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실까요? 영상? 못 믿겠어. 갯벌낙지, 무한 갯벌낙지. 쉽지 않은데. 갯벌이 터져. 갯벌이 얼마나 소중한 우리 자원입니까? 그럼요. 그래, 생명의 원천 맞죠. 보물창고. 멋있다.
못 잡는데? 뭐예요? 왜 비장했던 모습은 어디 가고? 어디가 저렇다니까요. 어려워. 빠지는구나. 걷는 것도 힘들지. 근데 뭐 배운 게 또 지금까지 뭐 부모님들한테 배웠던 게 그런 거라 저희 또 어머니 아버지가 딱 예전에 할머니 할아버지들 되게 다 모시고 아프실 때도 모시고 하셨던 부분이 또 저한테 영향이 또 많이 끼쳤던 것 같아요. 구멍이 낙지 구멍. 구멍 발견. 구멍 발견. 제발 나와. 이렇게 낙지 꼴 안에 이렇게 숨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낙지가 들어가서 숨구멍. 이 주머니 지금 딱 구멍이 있네. 있어. 제발. 이렇게 한 다음에도 또. 그것도. 우와. 쭉 뽑아야지. 안 나오려고 그래. 그 낙지구나. 요거는 지금 중 사이즈 정도? 요거는 딱 그 약간 데쳐서 맛있겠다. 먹어도 되고 탕탕이 같은 거 산낙지를 해 먹어도 그 사이즈. 요건 연포탕감. 여기 이렇게 바다에서 돌 근처에서 난 낙지랑 이 갯벌에서 품은 낙지랑 이 식감도 틀리고. 요거 젓가락에다 말아서 먹으면 이런 영양 그냥. 힘준다 힘들어. 네, 이제 요 낙지로 아버지 맛있는 음식 좀 해드리러 가겠습니다. 자, 여긴 운동기구들이 있네요. 맞아, 운동도 하신다고 그랬어. 장독대가 있어요 집에. 많다. 어머님? 저희 어머니십니다. 아버지 아프실 때 제일 고생하신 저희 어머니. 눈물 많이 오늘 흘리시는 3년 된 이제 작년치고 이쪽은 2년 된 거, 이거는 1년 된 거. 1년마다 담아서 우리는 된장을 이걸로 사용을 해요. 어머니도 참 젊으시네요. 예, 저도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직접 내가 매주를 콩을 사가지고 그걸 여기서 쪄가지고 직접 만들어 띄워서. 야, 이 맛 때문에 음식은 맛이잖아요. 손맛, 재료 맛. 그래서 꼭 담가요. 힘들더라도. 전 좋은 장이면 약이죠. 낙지는 오늘 아까 한 5마리 정도 잡았는데 양이 많을 것 같아서 4마리만 준비했고요. 낙지는 저희가 뭐 내장도 쓰면 좋은데 아무래도 내장 쪽에 좀 불순물도 많고 그래서 깨끗하게 요리하기 위해서 낙지 먹을 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거를 지금 18년 이렇게 해와가지고 눈 감고도 하는 분이잖아요. 아드님이. 신한 천일염이에요. 그렇죠. 소금으로. 소금으로 딱. 무지를. 저걸 이제 해감이라고 그러지. 빨판에도. 아유, 맛있겠다. 그래. 아유, 서로 먹어달라고 그냥 난리지.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무슨 요리지? 죽을 끓일 건데 죽 안에 넣는 낙지가 이제 조금 더 잘게 썰기 위해서 살짝 데쳐서 이렇게 잘라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놓을 거예요. 약간 여기서 팁이 있는 게 다리부터 이렇게 넣으면 다리가 빨리 익어요. 그래서 항상 머리부터 머리를. 근데 팁이다. 너무 익을 수 있으니까 가는 다리가. 살짝 넣었다 빼는 정도만. 그 사골 국물이에요. 물 대신 사골 육수를 쓰신대요. 저 정성이다. 나오는 콜라겐 성분이라는 그런 거. 저렇게 해서 그냥 먹어도 그냥 맛있겠다. 하나하나 다 아버님을 생각해서.
당근 먼저 좀 있는 양파는 조금만 넣을게요. 이게 따로 간을 안 할 거여서 양파의 단맛 때문에 살짝 넣는 거거든요. 와, 조미료를 안 써. 살짝. 그다음에 아까 낙지. 낙지 진짜 많이 들어간다. 낙지 진짜 많이 들어간다. 맛있겠다. 저 정도면 한 4인분 될 것 같은데. 우와.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아이고. 육낙 겉절이 이제 할 건데. 겉절이? 그 뭐지? 할 건데. 육낙 겉절이는 죽아 겉절이에요. 육낙 겉절이. 좀 길게. 이쪽 육회가 들어가나 봐. 여기 단맛이 많아요. 무한히 소주 또 유명한가요? 네, 단맛이 많아서 우와. 굳이 막 그 설탕 양념을 안 해도 요거 아삭아삭한 무한 식감이나 이 맛 때문에 양파가 맛있대. 설탕이 굳이 막 많이 필요 없어요. 맛있대. 아우 저 육회 정말. 아이고 이게 뭐. 어머나. 나 육낙은 처음 보네. 맛있겠다. 겉절이. 우와. 아니 야,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와, 쏘잖아, 쏘. 야, 미치겠다. 육낙 겉절이. 우와호. 야, 미치겠다. 육낙 겉절이. 우와호. 진짜 보기만 해도 지금 군침이 돌아요. 아 진짜 막 기운이 막 도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얼마나 풍부한 단백질과 뭐야. 타우린과 아버님이 저렇게 지금 드셔도 맛있으세요 이게. 아이고. 보는 게 이제 보다 맛있는데. 아. 야. 이야. 이야. 스튜디오에서 더 보여드린대. 우리 먹을 수 있나 봐. 예, 두 분께 예. 드립니다. 아, 진짜. 아니 근데 장을 직접 그렇게 담아서 몇 년 막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그런 것들이 다 아버님의 건강을 챙기시느라고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아버지 그 뇌경색 겪으시고 네. 그래도 어머니가 장도 저염으로 한번 먹어보자고 해서 매년 그 콩을 다 삶아서 메주를 띄워서 항상 그 연차마다 그 된장을 담습니다. 그리고 아버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드님이 해주신 그 낙지 요리 중에서 가장 내가 좋아하는 가장 맛있게 드신 요리가 있나요? 어떤 요리입니까? 있죠. 예. 낙지로 자, 그래서 지금부터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우리 아버님의 체력을 그때 끌어올리시고 지금도 이렇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었던 낙지 밥상 또 새로운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입맛이 없을 때 해드렸던 무한 낙지를 넣어서 소주랑 낙지 만나는 거는 누가 주선했어요? 아, 너무 맛있다. 부부신데 연이어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암 투병 당시에 먹었어요. 재료가 화려합니다. 맛있겠다, 진짜. 보약이야 이건. 아버지를 살린 밥상 이제 이번에 어떤 또 낙지 밥상 준비하신 거예요? 이제 원래 그 아버지가 입맛이 없을 때 해드렸던 강된장을 다 볶음을 할 건데 특별히 무한 낙지를 넣어서 네. 낙지 강된장. 와, 야, 이거면 끝이지 않겠습니까? 네. 듣기만 해도 강된장이랑 낙지 만나는 거는 누가 주선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강된장에는 뭐 돼지고기도 잘게 썰어서 들어가고 소고기도 그렇잖아요. 들어가는데 이거 낙지가 되게 그 담백한 맛도 많고 씹는 질감도 좋은데 왜 낙지는 한 번도 안 해봤지 해서 한번 해드려봤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형식 씨가 주선했네요. 자, 오직 아버지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만든 요리 낙지 강된장을 만들어 볼 텐데요. 뭐 준비하신 게 이제 뭐 낙지 있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강된장 만들 때 쓰여지는 장류와 그다음에 다양한 채소들이 와 있어요. 그 유명한 이게 된장들이 지금 온 거죠? 어머님의 된장. 네, 지금 요 된장은 그대로 놓으셔도 되고요. 예. 3년 된 거 세리식 된장이고 요거는 1년 몇 년? 그리고 색깔이 다 달라. 이건 시판용인데 섞어서. 이제 재래식 된장하고 시판용 된장하고 섞어서 할 거예요. 그래. 그럼 조금 더 부드러워지죠. 예. 맛이 너무 이제 세서 그거는 좀 제가 배합을 조금 해서 이거 시판용으로 하셔도 맛있어요. 자, 그럼 물 끓고 있으니까 뭐부터 시작할까요? 우선 낙지를 먼저 살짝 데쳐서 데치는 거. 내장을 제거한 거를 머리부터. 아유, 실하다. 머리부터. 네.
낙지를 오래 삶으면 낙지가 빨개져요. 그러니까 넣었다 뺐네요. 네, 넣었다 빼는 정도만. 예. 10초? 1초에서 15초? 키친타올이나 마른 수건으로 면포 같은 걸로 깨끗하게 개운하겠다. 물기만. 진짜 개운하겠다. 저렇게 샤워하면 개운해. 아우 탱글탱글해. 와. 딱 고와. 여기 있는 그 낙지 잎 부분을 좀 제거를 하고 그리고 다리부터 끝부터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그냥 가볍게 잘라주시면 이야 맛있겠다 진짜. 참기름 탁 쳐가지고 그냥 네, 바로 옆에다 그냥 참기름, 소금장이나 그렇지. 고추장, 초장 그 옆에 딱 넣으면 그냥 벌써 다 없어졌어요 저거. 깨가루 조금 뿌려줄래? 깨가루 좀 뿌려줘. 바로 먹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바로 강된장을 이제 볶아야 되는데 네. 잘 봐야 돼. 이제 우선 그 야채를 먼저 볶을 겁니다. 아, 이제 식용유를 사용하지 않고 약간의 참기름. 아하. 좋아하겠다. 그리고 다진 마늘. 다진 마늘하고 다진 마늘 먼저 볶고 대파부터. 대파. 야, 음식을 너무 센 불로 안 하셔도 되고요. 중불로 가볍게. 중불로 가볍게. 그 마늘 색만 약간 이렇게 갈색으로 변한다고 생각하고 이제 벌써 향이 이렇게 좋은 건 참.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볶음 요리에서는 가장 단단한 그 채소부터 넣거든요. 이제 애호박. 애들도 좋아해. 버섯. 그리고 표고버섯. 저렇게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볶아서. 이게 양파 색도 변하고 애호박도 색이 변할 때까지만. 오늘은 진짜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쪽에 자연 재료들 많이 쓰죠. 중요합니다. 참기름을 다시 넣고 한 번 더. 재래식 된장. 시판용 된장. 뭐 장류를 다 볶을 거예요. 네. 고추장까지. 장류를 볶는 이유는 뭐예요? 이 된장에 특유한 그 잡내가 나가요. 예. 어우, 너무너무 좋은 냄새가 지금. 그리고 이제 참기름하고 볶았으면 이 사골 육수를 다 붓지 말고 지금 네. 살짝만. 여기에서 농도를. 비밀 육수. 향이 여기까지 지금 막 완전 그냥 와 너무 좋다. 와, 이게 참 어렵다. 말도 안 돼. 그건 못 참아. 저희가 보통 강된장 할 때 이것보다 훨씬 더 재료를 잘게 썼는데 이건 약간 좀 씹는 느낌이 나게 이렇게 하니까 그것도 더 보기가 좋고 예, 맛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약간 볶고 다 볶아졌다고 생각하면 두부. 두부까지. 와. 아니 아까 얘기할 때는 요리사 모양이 하나도 안 나더니 지금은 아주 뭐 그러니까요. 네, 완전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약간의 조금 이렇게 자작하잖아요. 네. 너무 자작하면 강된장이 아니겠죠. 네. 고춧가루 또 그걸 좀 잡을 거예요. 넣어야 많이 날라가지고. 와. 고춧가루가 수분을 많이 먹어요. 수분을 많이 먹어서 얼핏 보면 마파두부 비슷해. 진짜. 그냥 볶음 요리 같아.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고추로 향을 약간 잡는 거. 야, 비주얼이 완벽해져 간다. 여기다가 맨 마지막에 이야 낙지 투하. 와, 강된장이 아니라 낙지 볶음 같아. 저기 어떻게 강된장이야, 그죠? 그러니까 낙지 볶음 수준이에요. 또 푸짐하게 들어가니까 이건 뭐 환상의 음식이다. 야, 또 뚝배기 들어가야지. 와. 그렇지. 밥 두 그릇은 진짜 뚝딱이겠다 정말. 와. 오늘 이렇게 해서 낙지 강된장이 박수!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니 강된장 하면은 밥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무슨 밥인가요? 이 밥은 두부, 계란, 밥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소금 안 넣고 그냥 저희가 볶았어요. 무계란밥. 기름 없이 탄수화물은 조금 줄이고 단백질은 더 이게 좀 이제 올리려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슴슴한 밥에 낙지 강된장을 얹어서 드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기 힘듭니다. 참기 힘들어요. 참기 힘듭니다. 예, 진짜 흐뭇하다. 한번 맛을 보시죠. 예, 네. 아버님도 좀 잘 먹겠습니다. 야, 잘 먹겠습니다. 대박. 와, 밥도둑이다 진짜 맛있다. 하나도 안 짜요. 아니 강된장이 넣는데 왜 이렇게 안 짜 진짜. 막 계란이랑 두부랑 같이 이 낙지랑 같이 씹히는 게 식감이 너무 좋아.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야, 진짜 보약이야 이거는. 아주 맛있다. 예, 부족해요. 아쉽습니다만 아주 깨끗하게 다 비우셨죠? 와, 진짜 깨끗하게 다 비웠습니다. 예, 이렇게.
두 분 서로에게 좀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나눈 시간 드릴게요. 우리 아들한테 흥식이 고맙다는 그 표현을 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빌어서 진짜 고맙고 미안하고 진짜 고맙다. 한번 안아주세요. 특별한 한 끼의 밥상, 오늘은 특별히 생명을 구한 그런 밥상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연인 윤택 씨는 지금 왜 여기 나와 계실까요? 네? 뭐 큰일을 한번 겪어보셨고 바불에 일어나셨나요? 사실 제가 자연인을 처음 진행하게 되면서 사실은 저도 고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그랬는데 그 음식을 먹게 되면서 야, 자연이 주는 행복함. 나의 어떠한 그 힐링을 해주고 내가 그 프로그램에 계속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을 주었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로 자연인 윤택이라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던 어떠한 중요한 포인트를 줬던 거죠. 계기가 있었다. 네. 자, 그러면 뜻밖의 선물이네요. 윤택 씨의 밥상도 같이 받아보겠습니다. 어우, 또 든든합니다. 이 도마압 그리고 칼을 딱 붙잡고 있는데 어울려요. 네네네. 조심. 자, 뭘 보여주실 건가요? 제가 사실 이 두릅을 갖고 나왔는데. 두릅. 오늘 재료가 화려합니다. 두릅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전복까지. 이건 뭐? 이건 그냥 끝이다. 전복은 자체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이 아삭한 두릅과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음식의 이름은요, 전복 두릅전이에요. 전복 두릅전이에요. 오늘 내주셔요. 네. 어머. 재료는 너무나도 익숙하신 재료인데요. 뭐 이게 부침가루, 부침가루인데 뭐 밀가루도 상관없고 다 좋거든요. 근데 물을 조금씩 부어서 아주 찰지게 수제비 반죽처럼 그렇게 먼저 할 거예요. 진짜? 네. 이렇게 해서 먹죠? 수제비라는 것처럼. 완전 치대고 그렇죠. 있네. 치대죠. 훨씬 쫀득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냥 물을 붓고 섞는 거하고 반죽을 했다가 다시 물을 부어서 다시 흐트러뜨려요. 그러면 한다고요? 다시 흐트러뜨린다고요? 그러면 이게 찰기가 아주 좋아집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내장. 전복 내장. 전복 내장을 이렇게 터트려 가지고요. 색깔을. 야, 이거 약간 신기한 비주얼이에요. 약간 느낌이 식당 주방의 모습을 좀 저희가 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물을 조금씩 붓게요, 이제. 여기다. 너무 많이 했나요? 아니. 이렇게 해서 다시 이거를 해체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두 번 하는 이유는 식감 때문이다. 식감 때문에. 와, 많이 들어가네요. 저 지금 반죽이 되고 있어요? 네, 반죽이 거의 다 됐어요. 우와. 자, 이 정도면 됐습니다. 우와. 다 풀어졌어. 네, 다 풀어졌어요. 그다음에 전복을 썰을 건데요. 어차피 뭐 먹기 좋게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너무 얇게 하면 전복의 식감을 느낄 수가 없어서요. 이런 식으로 해서 썰어서 준비해 주시고요. 두릅도 통으로 하게 되면 이게 너무 두껍기 때문에요. 지금 반을 갈라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길게? 반을 갈라놨습니다. 그래. 네, 이렇게 됐고요. 자, 기름 두르고. 저는 좀 넉넉하게 두를게요. 반죽을요. 넣고요. 진짜 이게 달라요. 저거 그냥 부침가루 했을 때 물 같은 반죽하고 지금 느낌 다르거든요. 이것만 이것만 해도 맛 맛있다. 그렇지. 올려볼게요. 크기대로. 야, 두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니 이건 뭐. 그다음에 이제 전복 들어갈게요. 어이구. 아삭한 이 두릅하고 이 쫀득쫀득하게 변하는 이 전복의 둘의 조합이 참 잘 어울려요. 와, 저 진짜 저런 비주얼은 처음 봤어. 야, 윤택이가 오늘 광택 난다. 뒤집기가 중요하거든요. 조금 더 익는다. 여기서 잘못 뒤집으면 그냥 망치는 거거든요. 요거 망쳤다면 이게 또 이거죠 또. 이건데. 갑니까? 하늘로 쫙 던지겠죠. 그럼 뭐 이렇게. 오!
살짝 접혔었는데 접힌 것도 이렇게 해내잖아요. 잘했다. 잘하네요. 일부러 접은 건 난 알아. 기술이야. 사람 긴장시키려고 접었지. 이걸 다시 뒤집으면 어떻게 될까? 다시 뒤집었을 때, 이빨 좀 했나요? 이빨을 좀 했어. 너무 예쁘다. 정말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하나 먹어볼게요. 그래요. 우리 대박이다. 맛있습니다. 아무거나 낸데 진짜 맛있어요. 와. 대박. 대박이다, 근데. 윤택. 한 판 더 하나요? 역시 윤택 씨예요. 남은 재료 그냥 또 네.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아까워. 바로 하겠다고 해서 마저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 사이에 여러분 나눠드린 이걸 드셔보면 됩니다. 네. 드시면 됩니다. 이거 아유, 잘 그냥 먹겠습니다, 또. 네. 예. 야. 이거 따끈따끈한 거 드리고 싶은데. 그래, 진짜. 이거 아무것도 안 찍고 일단 먹어봐야겠어요. 아니, 간이 되어 있는데요? 뭘 안 찍어도 돼.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는데요? 확실히 그 반죽을 한번 뭉쳤다가 다시 풀어서 이 식감이 나오나 보다. 쫄깃쫄깃해요. 두리탕도 너무 좋고요. 식감이 너무 좋다. 저는 오 박사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요. 전복 두릅전이 우리 몸에 어떻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네, 이 봄 두릅은 금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영양가가 아주 풍부한 식재료죠. 특히 인삼의 주성분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사포닌이 이 두릅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게 면역력 강화에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또 있고 전복에는 알기닌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신진대사도 촉진해주고 또 몸의 원기를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한절기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력을 좀 보충할 수 있는 또 좋은 요리법 하나를 배웠습니다. 전복 두릅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모실 분은요, 부부예요. 네. 예, 부부신데 거의 뭐 비슷한 시기에 연이어서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준비한 그 밥상으로 건강하게 이겨내시고 오늘 아주 활기찬 모습으로 스튜디오를 찾아주셨거든요. 자, 이분들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69세 김순용입니다. 네. 김순용의 아내 65세 전영희입니다. 두 분이 차례차례 암을 크게 앓으셨다고 말씀을 듣고 좀 염려를 했는데 이게 언제적 일이고 그 당시에 좀 많이 놀라셨겠어요. 네. 네. 저는 2010년도 8월에 유방암 2기 판정을 받았고요. 남편은 8개월 후 2011년 4월에 이암 진단을 받았어요. 아이고. 아니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마음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남편까지 위암 판정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20대 남편하고 사내 결혼을 했는데 30년을 같이 살고 건강했는데 내가 암에 걸렸고 또 남편까지 암에 걸렸다고 하니까 내가 무엇을 크게 잘못을 했나 되돌아보게 되고 너무 죄송했어요. 아니 남편의 진단에는 그렇게 크게 놀라셨고 좌절하셨는데 오히려 본인이 병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에 좀 담담하셨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왜냐하면 그때 사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럴 만큼 한평생 일하느라 한 번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으니까 유방암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내가 좀 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마음 아프다. 근데 그 아내분께서 내가 유방암에 걸렸다라고 그런 말씀을 했던 거를 혹시 얘기했던 거 기억하세요? 네, 평생 못 잊죠. 아침에 아내가 병원 갔다 올게 하고 나가더니 오후에 돌아와서
나 입원해야 되는데 유방암이래. 나 입원해야 되는데 유방암이래. 너무 담담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엄청 큰일인데. 그 순간에 이제 머리에 아내가 22살에 저를 만나서 고생했던 일들이 줄줄이 이제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나를 만나서 유방암에 걸렸나? 너무 미안해. 이런 생각이 아내 몰래 많이 울었죠. 어쩜 이렇게 서로 그런 생각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요. 그 아내분은 혹시 저기 남편분이 막 우시는 거 막 알고 계셨어요? 전혀 몰랐죠. 전혀 몰랐죠. 그리고 표현을 잘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슴 아파하는 줄은 몰랐어요. 제가 26살, 아내가 22살에 결혼했는데 또 그때는 돈이 다른 분들도 그랬겠지만 없어서 보증금 100만 원짜리 단칸방에 살면서 이제 제 동생들 또 아이 둘 저희들 같이 나중에는 또 저희 엄마랑 장모님을 한 20년 동안 같이 모셨고 살았거든요. 대단하시다. 고생을 엄청 했죠. 아니 아내분이 유방암 이제 진단을 받고 차라리 쉴 수 있어서 좋았다 이 말씀을 하신 게 왜 그러셨는지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워낙 가진 게 없으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제가 손재주가 좋아서 밤낮 없이 바느질을 많이 했어요. 제가 쉬지 않고 일을 하니까 엄마가 너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너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 친정어머니께서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이 아프셔서. 예, 제가 무남동녀였는데 너는 내 딸이잖아. 그렇게 하시면서 울더라고요. 아내분이 또 유방암인 거는 또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에 가서 세신 받는 게 저에게 주는 유일한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세신사님께서 가슴에 멍울이 잡힌다고 자기도 멍울이 있어 검사했더니 그냥 지방 덩어리였으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러겠지 하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촉진하시자마자 빨리 입원 먼저 하라고 유방암인 것 같다고 보통 검사를 해보고 암이라고 진단하시는데 저는 크기가 2.8cm로 커서 만져보고 바로 암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사진을 찍어보기도 전에 네. 이미 이거는 문제가 있는 네네네. 상황이다. 예, 당시 뭐 상태가 좀 심각하셨던 것 같은데요. 당시에 그 몸신의 사진이 있어요. 그 자료 한번 보실까요? 양 선생님. 양 선생님. 양 선생님. 예, 지금 꽤 크네요, 정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우측 유방에 대한 이 MRI 사진인데요. 자, 이 MRI 사진 보시면 저기 동그라미 딱 표시되어 있는 딱 보시면 한 3cm 가량 되는 이제 하얀색 종괴가 딱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보면 이렇게 대추나 메추리알처럼 이렇게 부드럽고 매끈매끈한 그런 둥글둥글한 그런 모양이 아니라 잘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하면서 표면이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주변 정상 조직으로 이렇게 막 뻗어나간 뿌리를 내리는 듯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의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주변을 침범한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유방의 악성 종양, 암을 시사하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유방암 2기라고 해도 크기가 커가지고 뭔가 수술하고 치료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다행히 저는 오른쪽 유두 위 3cm 정도의 암이 자리하고 있어서 여성성은 유지하고 그 대신 12번의 항암 치료와 33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암을 깨끗하게 제거하려다 보니 치료를 남들보다 많이 받긴 했어요. 제가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항암제가 들어가면 온몸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마치 내가 영안실에 누워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후유증으로 손가락 마디가 잘 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좀 굽어져 있어요. 다 펴지지는 않았고요. 유방암 판정 받으시고 병원에서 수술하시고 이렇게 회복 시간 가지셔야 되는데 남편이 또 아프시게 되고 또 위암 판정 받으셔서 정말 몸 돌볼 새도 없으셨을 것 같아요. 쉴 틈이 없지. 그렇죠.
제가 유방암 수술하고 항암 치료 끝날 때쯤에 남편 위암이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혔죠. 그런데 남편 앞에서 제가 슬퍼할 수가 없었잖아요. 내가 먼저 암을 알았으니까 내가 당신 선배잖아. 근데 나도 이렇게 살았으니까 당신도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눈물. 근데 두 분은 정말 어떤 인연이시길래. 네. 근데 사실은 아내가 아니면은 모르고 지날 뻔하셨다면서요. 그 위암인 걸. 네, 그렇죠. 그게 예. 아내가 이제 암 치료 끝나고 나서 거의 이제 이렇게 좀 항암까지 받고 나서 제 생일 이틀 전인가 건강검진권을 선물로 해줬어요. 생일 선물로? 처음에는 나는 건강하니까 절대 안 바른다고 차라리 돈을 달라고 엄청 화를 냈어요. 왜 그렇게? 근데 이제 아내가 소원이라고 해서 한 번만 해보라고 해서. 그때가 그러니까 몇 살? 57살이었어요. 57의 첫 건강검진. 예, 검진을 받고 결과를 들어간 날 용종이 위에 있다고 해서 의사 선생님이 입원을 해라고 우선 간단한 적인 줄 알았더니 위에 있는 게 하도 이상해서 재검사를 해서 결과를 기다리는데 그게 위암 초기였어요. 와. 남편분은 저기 위암 초기면 좀 내시경 같은 걸로 그냥 좀 치료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초기여서 또 얼마나 다행인지. 예, 초기라 다행이었다고는 하지만 암이 위 식도 있는데 붙어 있다고 해서 위치가 그래서 위를 전체를 다 따라냈죠. 그래서 식도와 소장을 연결했어요. 이렇게 대수술을 하다 보니까 몸이 힘들어서 사실 아내를 제대로 많이 돌봐주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짧은 소견에는 위암 말기에나 위를 잘라내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초기에도 그 수술하는 케이스가 있나요? 네, 그렇죠. 이게 보통 사람들은 암의 진행 단계가 심할수록 위를 많이 절제할 거다. 그래서 1기보다는 2기, 3기가 더 위를 많이 절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위 수술을 할 때 이 절제 범위를 결정하는 그 요인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발생 위치입니다. 그 초기 1기 위암이라고 하더라도 위치가 위의 상부, 식도 가까운 쪽 이런 쪽에 있게 되면은 위 전체를 잘라내는 위 전 절제술을 시행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상부만 그럼 자르고 아래는 남기면 절반을 아래쪽을 남기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부를 살리고 그다음에 식도와 연결을 하면은 이 아래쪽에 있는 하부 위는 잘 움직이지를 않아요. 위장장애가 굉장히 심해지겠죠. 게다가 위장장애가 심한 상태에서 위 상부를 절제할 때 식도와 위 사이 이 역류를 막아주는 괄약근이 같이 제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위 아래쪽은 운동이 잘 안 되고 역류를 막아주는 괄약근이 없으니까 굉장히 심한 역류 증상이 생기게 돼서 심한 염증, 또 협착 같은 그런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결국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또 위 전 절제술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런 병환 중에 남편 간호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네. 네,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어요. 수술 후 이제 경과를 보려면 뭐 소변량이라든가 피 검사를 몇 시간마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아내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세너 시간마다 그걸 확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뭐 주사를 뭐 7개씩 꽂고 뭐 여러 가지 생활을 했는데 아내가 같이 걸으면서 운동을 시켜줘서 남들보다 빨리 회복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저를 살린 거죠. 와. 수술 후에 힘드실 텐데 사실 간병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을 텐데 아내분께서 직접 간호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몸도 많이 힘드셨을 텐데. 남편이 자식들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 마음이 뭔지 아니까 남편을 아껴주고 싶고 또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호를 했습니다. 대단하신 게 병간호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계를 또 전영희 씨께서 다 양쪽을 다 하셨다는 거예요. 와, 그 몸에. 그건 또 어떻게 하실 수 있었을까요? 할 수 있는 거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직업학교에 가서 전통의상과에 갔어요. 그때도 병원을 자주 가셔야 되는 상황이고 치료 중이신 상황에서? 저는 씩씩하게 학교 간다고 하고 남편은 병원 창문에서
서로 바라보면서 저는 지하철 계단에서 여보 다녀올게. 그럼 남편이 손을 같이 흔들어 줬어요. 그리고 남편이 안 보이면 사실 그때 너무 힘들어서 지하철 계단을 한 번에 못 올라갔어요. 치료하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너무 힘들어서 남편이 안 보이면 쉬었다가 3번에 나누어서 올라갔어요. 그 몸으로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한복 가게를 열고 생계를 꾸렸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 항암 치료할 때 제가 저한테 약속한 게 있었어요. 영희야, 너 이거 한 번만 항암 다 맞으면 네가 원하는 걸 해줄게. 너 뭐가 하고 싶어? 그랬더니 공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린 영희. 네. 어릴 때 제가 눌러놨던 영희한테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하고 그 이후에 네. 제가 저한테 선물로 줬어요. 학번을. 2015 학번을. 그리고 작년에 졸업을 하고 지금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어요. 와, 일단 중요한 건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다 편히 나눌 수 있는 게 두 분이 함께 어쨌든 암을 이겨내고요. 네. 완치 판정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자, 그 완치 판정 받으신 그 진단서 한번 보실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예, 암 수술 후에 재발 없이 잘 지내심. 아내의 경우에 현재 추적 검사상 이상 소견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땅땅하고 의사의 이제 소견이 나와 있는 걸 저희가 같이 보았습니다. 네. 두 분 정말 재발 없이 이렇게 진짜 너무 축하드리고요. 근데 뭔가 두 분이 비밀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밥상으로 이겨내셨는지 밥상 이야기. 사실 그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사실 저는 뭐 아내가 해준 밥상을 먹고 건강해진 거예요. 제가 개인 택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밥상을 먹기 전에는 수술 후에 1시간, 2시간만 해도 어지럽고 힘들었는데 그 밥상을 먹은 이후부터는 아무래도 어쨌든 하루에 12시간씩 운전하고도 식사를 가시죠, 그러면. 그 밥상을. 지금 남편분이 엄청난 지금 급찬을 하십니다. 네. 완전히 바뀌었다. 부끄럽네요. 저는 그냥 제철 위주로 밥상을 만들어줬을 뿐인데 그게 남편도 저도 암을 이겨내게 한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네. 아내의 유방암 그리고 남편의 위암을 이겨낸 밥상 핵심 식재료는 제철 식품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건지 지금 바로 확인합니다. 암투병 당시에 부부가 즐겨 드셨던 제철 재료들이 지금 와 있는데 정말 다양합니다. 네, 나물에 다 먹어야 되는 지나가는 게 아쉬운 그런 식품들이 지금 와 있는데 이런 식품들을 드셨군요. 네. 네. 우리 부부가 암투병 당시에 나물을 정말 많이 먹었어요. 특히 제철에 나는 나물은 무조건 구해다 먹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되겠다는데 남편은 이유가 없어서 거친 음식은 소화를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나물을 사다가 데쳐서 잘게 잘라서 부드럽게 하고 부드럽게 해서 그렸어요. 근데 딱 가만 보니까요, 뭐 수상한 게 있거든요. 아직 남아있는 지금 그러네. 아직 공개 안 한 게 있거든요. 누가 봐도 핵심 재료거든요. 네. 저희 부부는 특히 이 나물을 즐겨 먹었는데요. 이게 여리고 부드러워서 남편이 먹어도 소화가 잘 되고 여리고 부드럽다? 저는 입맛이 없을 때 이것만 먹으면 입맛이 돌아서 항암 치료 중에 체력이 부족해도 이것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뭘까? 그러니까 무엇이 있을지 공개해 주시죠. 쑥이야. 쑥. 뭐냐면 뭐야 저게? 뭐지? 여기 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아유, 살짝 지나가면 어린 깻잎. 깻잎. 여러분이 알고 있는 깻잎이 아니라 뭐예요? 이렇게 작은 어린 깻잎. 이런 애기? 삶아서 아니 근데 나물하면 끝내주게 그렇죠. 맛있는데. 아니 근데 따로 암에 좋은 음식을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 병원에 있을 때 주변에 암 환자들이 많아서 뭘 먹고 계시는지 많이 보고 물어봤어요. 녹황색 채소가 암에 좋고 철분이 많아서 유방암 환자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깻잎순을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몸에 좋아도 저것만 먹으면 질리잖아요. 어떻게 먹었어요? 저는 이걸로 쌈밥을 만들어서 남편과 함께 많이 먹었거든요. 아, 쌈밥. 쌈밥이라고 그러면은 저 깻잎순을 데치거나 어떻게 해가지고 아니, 좀 잎이 커야지 쌈밥이 되잖아. 이렇게 여린 잎은 데쳐서 나물로 먹었고요. 이제 쌈밥을 하려면 약간 좀 큰 거, 이것보다 조금 약간 큰 걸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밥을 사용하지 않았고요. 콩밥을 이용했어요. 그리고 저희 깻잎순 콩쌈밥은 여타 쌈밥하고는 달라요. 조리법이 좀 특이하거든요. 궁금하다. 아, 장명도 하셨어요. 깻잎순 콩쌈밥. 예, 예. 콩쌈밥. 예, 예. 자, 그러면 깻잎순 콩쌈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 음식을 통해서 두 분께서 입맛도 이렇게 회복하시고 건강도 좋아지셨다는 건데요. 네. 예. 재료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네. 쌈밥에 들어가는 소고기는 간장 넣고 마늘이랑 볶으시면 되고요. 예, 요게 이제 다진 네, 소고기를 네, 네. 간장과 마늘 넣고 그리고 볶아줬고요. 콩밥은 미리 지어왔어요. 예. 백미에 흔히 호랑이 콩이라 불리는 강낭콩을 넣고 밥을 하면 돼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깻잎은 크기가 너무 작으면 쌈밥을 못하니까 적당한 크기로 준비해 주세요. 저는 이제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 육수를 써가지고 깻잎을 살짝 데쳐낼 거예요. 그래서 육수에다가 예, 진짜 좀 맛있겠다. 그런 정성을. 그래서 네. 마늘도 육수에다가 데친다고. 넣고 자, 지금 끓고 있어요. 잘. 아, 끓는다. 끓어. 감칠맛. 한 장씩? 네, 한 장씩. 야. 그래야지 모양이 예쁘죠. 이거를 샤브샤브 하듯이. 네, 그래야지 예쁘죠. 야, 저렇게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데. 진짜 샤브샤브야. 저게 정성이지. 아니 저거 한 장씩 해야 한 돼. 장. 네. 그때 해놔야지. 어차피 쓰실 때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모양 와, 잡고. 진짜. 야, 남편 식성이 까다로워요. 와, 진짜. 이렇게 살짝 데치면 파란 색깔이 있어요. 네. 찐해져. 그리고 수분이 적당하게 이제 날아가면 쌈 싸기가 참 좋아져요. 네. 그러면 네. 소고기하고 밥하고 이렇게 해놓고 다른 간은 안 하시고 예. 싱겁게 본인이 싸먹는 거 아니고 또 싸주는 거예요? 와. 하나씩 해서 내실 것 같아요. 귀여워. 그러니까 애기 주먹밥 싸주듯이. 그렇지, 애기들은 가능하죠. 우리가 그렇게 해주니까. 초밥이야 한마디로. 남편분 드시기 좋게 다 사이즈도 저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식을 네. 하게끔 만들었어.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깻잎순 콩쌈밥이었습니다. 자, 이 깻잎순 콩쌈밥 한번 네. 맛을 보시고요. 깻잎살 너무 좋다. 귀엽다, 귀여워. 예. 야, 진짜 향이 너무 좋네. 꼬마 쌈밥. 이거는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이 쌀의 식감, 그리고 소고기 식감, 그리고 깻잎의 향. 아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소고기 간도 잘 돼 있어. 예. 네. 깻잎의 풍부한 칼슘과 철분은 유방암 여성의 철 결핍성 비절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피톨 성분은 우리 몸의 유용한 세포는 유지를 하고 암세포만을 골라서 제거해주기 때문에 유방암과 위암을 예방하고 면역 기능 강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오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와 함께 또 맛있는 음식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의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들의 건강한 삶도 저희가 또 기원을 하면서 서로에게 또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씩 하실까요? 네. 지난 결혼 생활 동안 늘 여행을 좀 많이 가자고 했었는데 뭐 변명 같지만 하여튼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갔는데 앞으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나라 방방 먹고 다니는데 꼭 같이 다니고 그리고 또 맛있는 걸 좀 많이 사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해. 사랑해. 안 하신다 달달. 감동하셨어 지금. 아유, 눈물이 고이셨어. 당신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고요. 지금처럼 우리 사이좋게 살아요. 아,
아, 정말. 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평생 젊은 관절로 사는 법 관절 키니오. 관절이 좋지 않은 상태였지만 자신만의 방법으로 좋아진 분들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와 대박. 무릎. 동작들을 보니까 노화되신 분 맞나 싶어요. 무릎 관절염이라고요. 어깨 관절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지금 그런 게 싹 없어졌어요. 쟁쟁합니다. 관절염부터 해방될 수 있는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굉장히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채널 A